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증폭되는 한일 외교 갈등의 영향이 경제와 한류 등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크게 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4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24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무더기로 발의돼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봅니다. 김종성 기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5포인트, 0.05% 오른 1957.91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7월 주요 경기 지표의 호조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대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투자 심리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려감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5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8거래일 연속 사저에 나섰고 프로그램도 4,313억 원 유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93억 원, 859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과 전기가스가 1% 넘게 오른 가운데 종이목재, 서비스업, 의료정밀 등이 상승했고 반면 운송장비, 증권, 유통업, 건설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에는 LG화학이 1.25%로 많이 올랐고 신한지주, NHN,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합에 그쳤고 SK하이닉스와 기아차, 현대차 등은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하나와 하나증권, 하나케미칼 등 하나그룹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3.99% 올랐고 KP케미칼은 호남석유화학과 합병 소식에 4.17% 상승했습니다. 예,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 매각 대상자로 KTB 사모펀드 대신 MBK파트너스를 선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지분 28.4%를 1조 939억 원의 MBK파트너스 2호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윤석금 웅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친 매각 대상 지분 30.9%의 가격은 1조 1,91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KTB 사모펀드를 선정하면서 자본금 6천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웅진과 KTB가 각각 4대6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했었습니다. 웅진코웨이 경영진은 웅진그룹이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웅진코웨이 경영권은 웅진그룹이 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분 매각이 아닌 투자 유치였고 웅진그룹은 유입되는 현금 규모는 2,400억 원의 납입금을 제외할 경우 약 7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웅진그룹의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신용등급을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강등하면서 웅진그룹 내에서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웅진그룹은 지난 13일 KTB 사모펀드 측에 자금 납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KTB 사모펀드가 신규 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 당국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자금 유입이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웅진그룹은 14일 KTB 측에 다른 인수보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도 되는지 의견을 물었고 이는 사실상 우선 협상 기간 종료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KTB 측은 당초 우선 협상 기간은 9월 말까지였지만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극동건설 관련 차환 일정 등에 따른 웅진그룹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협상 기간을 종료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종료 하루 만에 웅진그룹은 MBK와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성사시켰는데 웅진그룹 측은 이에 대해 협상 대상자가 GS 리테일, 중국 콩가,
KTB 사모펀드 등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MBK 파트너스는 꾸준하게 협상 제안을 해왔고 물밑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MBK는 이미 설정된 펀드 약정액이 6,5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이번 딜에 필요한 자금 모집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 9월 말까지 무리 없이 자금 유입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웅진그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웅진코웨이는 건설, 태양광 업황 부진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웅진그룹 리스크를 벗어난 동시에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경영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역시 현금 유입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김준섭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알려진 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브랜드 로열티와 재매각 시 우선 매수 청구권 등의 조건을 제공받았다면서 웅진그룹으로선 최선의 딜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증시에서는 기업 M&A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감과 매각 이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오늘 웅진홀딩스와 웅진코웨이 모두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홍동욱 여천 NCC 대표이사와 하나국토개발 대표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폭되는 한일 외교 갈등의 영향이 경제와 한류 등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으로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여행자 수 감소로 경영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독도 행사에 참가한 한국 배우의 드라마가 일본 내 방영이 중단되면서 일본 내 우익을 중심으로 반한 여론이 거세질수록 드라마와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크게 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4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5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늘어난 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취업자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으나 한 달 만에 40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자영업자가 10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데다가 제조업 취업자 수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령별 취업자 증가폭은 50대가 27만 5천 명, 60세 이상은 25만 1천 명으로 고령층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으며 20대, 30대, 40대 청장년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24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무더기로 발의돼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 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24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 중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불량대출자가 최근 1년간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가계대출자 1,667만 6천 명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79만 7천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량대출자가 늘어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부실 때문으로 저소득층인 신용등급 8에서 10등급의 주택담보대출 불량률은 20에서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가계 부실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국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전량인 30.9%로 매각가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웅진코웨이 경영권은 MBK 파트너스가 갖게 됩니다. 웅진홀딩스는 이번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향후 웅진케미칼을 그룹의 주요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재계순위 12위 하나그룹의 총수가 법정 구속되면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이혜진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판부에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배경이 무엇이고 또 하나 측의 반응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난 1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에 대해 1심 선고가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김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가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바뀐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엄격해진 양형 기준은 재벌 총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중형 선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나그룹은 총수가 이렇게 구속되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그동안 개별 CEO 중심의 자율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김 회장이 주도해오던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하나케미칼의 독일 태양광 업체 인수 작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김 회장이 이라크 총리를 만나는 등 직접 진두 지휘해온 9조 원짜리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주력 회사인 대한생명은 그동안 ING생명 동남아 법인 인수를 추진해왔는데요. 오너가 구속됨에 따라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당분간 그룹 계열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김 회장의 옥중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례적인 법정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재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 총수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김 회장 외에도 SK 최태원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박찬구 금요석유화학 회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결과도 주목됩니다. 예,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도 문제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기업 경영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하나 SK카드와 일본 1위 카드사 스미토모 미츠이와의 제휴카드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하나 SK카드 관계자는 스미토모 미츠이에서 카드 출시가 올해 4분기로 미뤄질 것 같으므로 다음 주 예정이었던 공동기자회견을 당분간 연기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한일 국제선불카드에 대해 일본 카드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최근 독도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림산업은 일본 소지츠 상사와 컨소시엄으로 베트남 오봉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로 이 중 대림산업의 지분은 2억 8,500만 달러, 하나로는 3,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남동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330메가와트급 가스 및 오일 화력발전소 한 기를 짓는 공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필기구를 장착한 태블릿 PC 갤럭시 노트 10.1을 한국과 미국, 영국 시장에서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는 기존 모델보다 3배 이상 커진 LCD 화면이 장점이며 멀티스크린 기능과 디지털 필기구 S펜 기능도 장착했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80만 원 선입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소형 벽걸이 세탁기 미니를 프랑스와 스페인, 페루, 러시아 등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합니다. 벽에 부착해 사용하는 미니는 용량이 3kg인 소형 드럼 세탁기입니다. 미니는 이미 국내에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00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우일렉 측은 미니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벽걸이 드럼 세탁기라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